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9월장의 중요한 분기점, 물가지표 발표, FOMC, 그중 하나 8월 CPI 발표 오늘 밤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훈훈하죠.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기대가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중국의 CPI와 PPI도 역시 2% 초중반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되면서 이 같은 미국의 물가 정점론에 근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물가뿐 아니라 전쟁도 해결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역시 기대가 실립니다. 러시아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철수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긴 지역을 속속 탈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겨울을 기점으로 전쟁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주식시장과 종목, 즉 재건주와 철강 해운 같은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주까지 끌어올려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지러운 실타래가 다 풀려버리는 시점이 온다면 이라는 가정이 지금 딱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물가와 전쟁에 대한 부담을 훌훌 털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홀가분할 때 더욱더 눈치 싸움은 치열해진다는 것,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와 오늘장도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다 잘 못 보내셨나요? 아니요, 오늘 잘 보냈습니다. 잠잠하시네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곰이 또 찾아올까? 이정호 전문가, 다시 한번 바로사. 신기수 전문가, 바닥은 나왔다. 타이밍을 보자. 이 가운데서 오늘도 신기수 전문가의 코멘트를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이 나왔다는 확신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신기수 전문가, 그동안 8월 말에 좀 시장이 어지러워졌을 때 계속해서 물가와 금리 그리고 시장 심리의 이 정점 가능성들을 계속 언급을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용기를 좀 주셨는데요. 다만 현금 비중 가져가야 된다는 신중론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바닥이 나왔다는 언급을 해주시는데요. 타이밍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S&P 500 기준으로 잠깐 차트 좀 보여주시면요. S&P 500이 이번에 지켜야 될 지지선을 깨지 않고 3,900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3,900선 부근이 만약 깨졌다면은 3,750선까지도 아마 바로 직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이제 나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흐름을 깨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거고 여기서 이제 가령 뭐 CPI라든가 FOMC 금리 인상 때문에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3,900을 깨지는 않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반등이 나온 내용도 중요한데요. 파월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을 시작을 해서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연준 발언에 대한 민감도도 상당히 좀 낮아졌고 또 이제 CPI가 이제 피크일 거라는 어떤 기대감, 인플레이션 정점론이죠. 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도 9월 달이 피크일 거라는 정점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멘션 피크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피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멘션 피크, 네. 인플레이션 피크,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피크.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는 아마도 이제 CPI가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이제 이렇게 반등이 좀 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만한 타이밍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CPI 발표 이후에 혹시라도 CPI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 다음에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3,900을 하회한다든가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FMC에서 이번에 9월 달에 0.75를 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미 소화를 해냈다 이제 보입니다. 지금 CPI 전망치는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8.0, 블룸버그에서는 8.1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0.1이 나오느냐, 월간 기준으로 빠지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월간 기준으로 빠지게 되면 2년 넘게 지속됐던 월간 기준 상승이 이제는 마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근원 CPI도 6.0 전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근원 CPI가
조금 더 이제 기대치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 4,170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단기 매물대라서 이 부분이 아마도 바로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4,170 아래에서 조금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조금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450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2,450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그럼 코스피는 전고점까지 또 트라이를 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S&P 500이 만약에 이번에 뭐 돌파가 돼서 CPI라든가 또 이제 FMC 이후에 상승이 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잘하면은 연말까지 4,500도 바라볼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뭐 이제 그 V자 반등이 계속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들은 좀 봐야 된다 보이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제가 계속해가지고 2차전지 쪽 보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2차전지는 이제 금리 인상의 피해주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의 피크라면 또 이제 2차전지의 바닥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대쪽으로 이 반대로 이제는 이제 올라갈 거다 보고 있고요. 바이오 쪽도 요즘에 임상 모멘텀 계속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미 약품이라든가 뭐 셀트리온도 이제 뭐 임상 관련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하나 둘씩 임상 관련 모멘텀들이 붙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또 이제 실적 섹터로는 자동차 조선 보자 했는데 환율 때문에 이제 그 달러 빠지면서 이 부분도 뭐 살짝 조정받게 되면 오히려 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얘기도 잠깐 좀 해볼까요? 달러도 제가 그동안에 좀 달러가 이번 달에 피크일 거라고 좀 전망을 좀 해드렸는데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피크가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또 유로화도 바닥치고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달러도 이제는 피크는 쳤다. 물론 이제 꺾이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하지만 이제 피크는 쳤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가 보면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날. 그 얘기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나오려면 분명히 반도체를 사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도 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모멘텀 섹터들 네옴시티라든가 5G라든가 게임, 메타버스, 로봇, 엔터 이런 쪽들이 순환매를 돌 거예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한 번에 오르지 않고요. 오늘도 보면은 이제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아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종목들이 좀 생각보다는 시원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대형주 장세예요. 대형주는 지금 2.2%가 넘게 오르는데 지금 중소형주들은 지금 1.3% 정도만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꼭 대형주들이 먼저 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순환매를 돌면서 이제 모멘텀 섹터들, 중소형주들도 오를 거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계속해가지고 관심은 가져보자.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는 뭐 오늘 밤 하루 남았으니까요. CPI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중요하죠. CPI가 얼마 나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장 반응을 보면서 타이밍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주식 올인할 수 있는 타이밍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추석 연휴 전에 좀 걱정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시장의 색깔이 과연 여기서 또 바뀔 것인가? 그것도 지금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신기수 전문가를 신 피크아웃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이름 피크아웃, 또 한국 이름은 정점씨, 신정점씨로 좀 불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많은 것들이 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정말 심각하게 얘기했었던 달러화라든지 물가, 또 금리 인상 속도 이런 것들이 정점을 쳐나가고 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걸 이겨내고 상승을 했다라는 점도 중요하게 봐주셨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뭐 중요하게 언급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이 없어서. 근데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 이반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전념하고 있다라고 발언했고요. 이것이 9월 FOMC의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힘을 주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는 발언으로 또 시장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파월의 노력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지난 11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낙폭과대 성장주로 배터리를 꼽아주셨고요. 이 밖에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해 주셨던 이러한 내용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주식을 올인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한 녀석들 세 분 전문가가 또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방원이 더 간다 대 경기 민감 시클리컬과 리오프닝 쪽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정점이 나오고 긴축 속도가 완화되고 전쟁마저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는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시장의 이야기가 더 많이 커질 텐데요. 태조 이방원이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시클리컬과 리오프닝 쪽을 이제는 봐야 된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고민했어요. 태조 이방원을 할지 아니면 신재생 방산주로 할지.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 강합니다. 장중에 7%가량 하락을 하다가 지금 낙폭을 다 줄였고요. 대신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는 오늘 급락세 나타나고 있죠. 이 가운데서 뭐 태조 이방원 하면은 신재생 방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태조 이방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방원 초록불, 시클리컬과 리오프닝 빨간불입니다. 어느 쪽을 더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세 분이 표현해 주실 겁니다. 이정우 전문가와 신상원 전문가가 안전지대 노란불 선택해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을 밝게 빛내주고 계시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일단 경기주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경기주의 단기 반등으로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좀 변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3분기 때 이번 9월달 FMC 금리 인상을 끝으로 그걸 이제 또 시작으로 이제는 역실적 장세가 이제 전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정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연준이라든가 전부 다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는 경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내심 이제 꺾였으면 좋겠다. 고용이 꺾였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라서 결국에는 경기주들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지금 역금융 장세가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냐면은 성장주 쪽으로 다시 매기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성장주 뭐 태조 이방원 그러면 성장주로 이제 분류가 뭐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해가지고 매기가 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 하면 조금 더 신재생 색깔이 좀 강하긴 하죠. 조선, 태양광, 원자력 다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는 성장주, 역금융 장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도 초록불이 필요하다는 의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발언해 주셨는데 우리 채팅창에서 리오프닝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지금 리오프닝주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번 반등에 좀 나오려고요 라고 테리님께서 아까 글 남겨주셨어요. 이번에 오르면 개인적으로는 리오프닝주 나올 생각입니다. 테리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는 노란불을 주셨기 때문에 다 봐야 된다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좀 다각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라는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둘 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태조 이방원이 약간 주춤한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냐, 뭐 약간 이런 부분도 잘 엇박자 안 타고 잘 간다라면 저는 좋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엇박자를 탄다라면 손실이나 이런 부분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뚝심 있는 매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조 이방원에서도 좀 대장주를 이때 다시 한번 추리는 거, 원래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그때 잘 지켜줬던 놈들이 더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그게 진짜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동국제강이 굉장히 급등하잖아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차트 어떻게 보이세요? 동국제강이요? 예, 동국제강.
뜬금없죠. 그냥 뭐 경기민감주. 동국제강 같은 건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되게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제강 관련주도 갈 때 되게 천천히 갔던 부분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시세를 되게 리딩한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주요 이평선이 이제는 장기 이평선만 위에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쌍바닥을 지지해주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물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 안착을 한다라면 장기 이평선 120일평선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 가운데서 시장 주도했었던 쪽이 고개를 좀 숙입니다. 잘 지지한다면 대장주로서 더 면모가 굳건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여타 반등하는 쪽에서도 또 시세에 좀 더 나올 수 있는 쪽 봐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신상훈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뭐 이정우 전문가님과 비슷하지만 이제 거기서 뽑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조 이방원에서는 태이원, 네, 요 정도 보고 또 이제 오른쪽에 경기민감 리오프닝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 그러니까 경기민감주는 큰 주가적인 실익이 좀 느릴 것 같고요. 리오프닝주는 한 2, 3주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나중에 좀 봐야 된다 했는데 일단은 대장주가 하나투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7, 8%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달려들 게 아니라 이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실제로 하나투어나 뭐 모두투어나 이런 여행사들이 실적이 지금 잡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네. 이제 이 거리두기를 뭐 강화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이 오프닝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더욱 관심을 갖고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 노란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길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 좀 더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리오프닝, 연말 연초, 설 연휴까지 여행객들 추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의 상승은 포스코 화재 소식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에서 지난주에 화재가 났는데요. 아직 완전 복구까지는 좀 난관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3고로 정상 가동은 시행이 됐는데 오늘 동국제강과 또 여타 철강주의 탄력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뚜렷하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히 오른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동차로도 좀 연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철강주에 대한 해석 정말 잘 보시는 분 어떤 분의 의견일지는 이후에 좀 더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가볼까요? 그 전에 두 번째 코멘트 가보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코멘트가 좀 수정됐네요. 예, 아직 상승 여력은 있다. 알아볼까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아직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연휴 때 미증시가 많이 급등을 했어요. 4일 연속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호재는 좀 잡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중요시 봤던 게 애플 아이폰 수요를 어느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라면 이 핸드폰이 아이폰이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근데 이게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냐 안 오고 있냐 좀 서서히 오냐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실경기는 좀 탄탄하다라고 저는 느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이폰이 좀 그래도 선방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LG이노텍이나 뭐 애플 관련 부품 회사들이 약간 올라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약간 팁입니다. 애플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 항상 LG이노텍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미국 주식으로는 애플, 한국 주식은 LG이노텍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탈환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종전 기대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지역도 어마어마한 부분을 이거를 탈환을 다시 하면서 다시 한번 정쟁이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 다시 끝나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한 방이 있구나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많이 쏠렸구나 하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고 달러 인덱스가 2주 저점 기록을 했습니다. 약간 전쟁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안전 자산이 좀 하락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되고,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다라고 저는 전망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8.1% 정도로 전망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져서 앞에 7자리로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또 한 번의 상승 여력은 진짜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강세 섹터로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약간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고 있다.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약간 중국에서 생산된 로봇들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보안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나온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가 결코 작은 뉴스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항상 느끼잖아요. 로봇에는 카메라, 그리고 위치, 추적기, 뭐 이런 부분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로봇에다가 장난을 친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 보안상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가 로봇 선두주자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로봇으로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네. 물론 단가나 이런 부분이 싸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술력이나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카메라 모듈 기술, 그리고 센싱 기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카메라 기술과 센싱 기술을 봤을 때 보안이 투철한 로봇의 생산 가능성, 전 세계에서 더 주목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채팅창에 하늘무사님께서 포스코 화재 소식 말씀드리니까 포항 거주자인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8월 CPI 피크아웃에 힘을 실어주는 8%를 이탈하는 7%대 발표가 나온다면 이라는 가정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8월 CPI에 대해서 전망치가 뭐 8.2% 내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8%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를 넘어서 7% 후반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좀 더 화답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 양대 지수도 갭상승을 했는데 이 좀 부담이 있잖아요. 이 힘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CPI 발표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그래서 지금 장은 반반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강한 녀석들, 전문가들이 주식 비중에 대해서 반, 현금 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반반 전략에 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을 해보고 섹터로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봇주 오늘장 매수 관점이다, 초록불, 매도 관점이다, 빨간불입니다. 로봇주도 오늘장의 성장주의 반등에 동참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죠. 물가의 정점론에서. 따라서 오늘 성장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 오릅니다. 뭐 오늘 시장 뭐 다 오릅니다. 종목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인데 로봇도 마찬가지죠.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신기수, 이정우 전문가 초록불입니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 거래대금 실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 탄력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은 노란불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제가 아침에 이걸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서 수익 예.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해서 레인보우하고 유일 로보를 지난주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말씀을 네. 드렸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틀 동안 좀 수급도 잘 들어왔고, 지금 뭐 급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으로 왔는데, 일단은 줄챙, 저는 아직까지도 시장 자체가 줄챙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유일로보가 지금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챙겨놓고 다시 조정이 날 때 들어와도 된다고 봅니다. 로봇주가 지금 시세가 안 좋다,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시세가 좀 이틀 동안 좀 강하게 나왔으니까 좀 챙겨놓고 조정할 때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조정을 만약에 놓친다면 다른 섹터도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선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반이라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노란불 선택했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바로사 언급 한 번 더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도 오늘장 로봇주 매수 관점 주시네요. 네, 로봇주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성장주 중에서 저는 가장 큰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와
가장 근접해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지금 좀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조금 저딘 종목도 있습니다. 예. 약간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약간 키 맞추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입니다. 후발주자 중에 강자는 누굴까요? 한 11시 40분에 제가 강한 녀석들 종목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종목은 공개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도 초록 뿌리시고요. 예, 뭐 로봇 사업 또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시장이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늘 앞으로는 계속 아주 끊임없이 그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로봇주들 뭐 오늘 이제 물론 이제 유일 로보틱스는 많이 올라갔고 뭐 레인보우 오늘 뭐 급등이 나오고 있고 SPG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뭐 당장 오늘 따라잡기는 그렇지만은 뭐 지금 구간이 좀 기다렸다 또 사도 되고 뭐 아직 못 올라간 뭐 T로보틱스나 뭐 러셀 이런 종목들도 있고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유력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접근이 가능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장 반등이 좀 시작되는 점이라면은 그런 지점이라면 로봇주 또 관심 가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로봇주 이정호 전문가도 지난주에 바로사 다시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고요. 또 이 강한 녀석들의 전문가들이 로봇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는지 각각 그 선호도를 계속 말씀해 드렸거든요. 타이밍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로봇주 계속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신 코멘트예요. 곰이 또 찾아올까라는 코멘트를 주시자마자 우리 채팅창에서 곰이 또 온다고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글 남겨주셨고 테리님께서 곰이 내려온다 후두두두두두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뭐 반등을 주고 있지만 지금 베어마켓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베어마켓이 뭐 7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제 오면서 나온 건데 저는 뭐 베어마켓 이 랠리라는 말을 되게 그때 강하게 좀 거부감 있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75bp를 계속 받아들인 거 아닐까. 우리는 그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지난주에 이제 추석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4일인가 3일 계속 올라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미니 랠리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CPI 발표가 어떻게 나더라도 75bp는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래 우리 75 선생님이 10대 때린다고 했다. 그래 10대 맞자라고 반응을 하고 어차피 시장은 우상향이니까 우리가 이걸 다 극복하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소화하고 가자라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FGI 지수나 빅스 지수도 완화되면서 좀 상승, 이제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CPI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7, 8, 9월이 되는 10월 또는 11월 FOMC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안도 랠리가 잠깐이라도 나오는 거. 그래서 곰이 또 찾아올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진짜 곰이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또 좀 아쉬운 게 바이 아메리카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바이든이 미국을 좀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미국 우선주의로 이 법안들 인플레 감축법도 자세히 보면은 다 미국 위주예요. 네. 당연한 거겠죠. 네, 알고 보면 그게 신재생의 에너지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대전환을 한다 이런 것보다 당장은 자기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다가 갖다 생산하라는 얘기는 거기다 공장을 세워라.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좀 멋들어지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당연하지만 이 아쉬운 미국 우선주의가 좀 우리가 좀 잘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할 때, 종목들 투자할 때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달러나 그리고 인플레, 고물가에도 움직이는 섹터들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 앞서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종목들인데
환율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환율이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1290원에서 1310원을 유지하고 있을 때 환율이 높다고 했는데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1390원 가까이 갔다가 밀려서 이 환율의 저점이 1330원에서 70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좀 올라오면서도 이게 유지가 되고 시장이 소화가 된다면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또 로봇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동차,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네옴시티, 신재생 계속 지금 순환되는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거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충분히 하반기까지, 연말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FOMC 회의는 이번이 아니라 11월 FOMC, 11월 1일인가 2일 날 하더라고요. 그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9월 것도 중요하지만 9월 게 75로 나온다면 11월부터가 더 우리 시장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신재생, 로봇 정말 시장에서 한 번쯤은 정말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입니다. 여기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자동차까지 계속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 가지자는 의견,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곰이 또 찾아올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연말까지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약세장에서 탈피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위험의 신호 빨간불이고요. 연말 전에 약세장에서 어쩌면 탈피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곧 옵니다. 예, 곧 오고요. 자, 세 분 어떻게 답을 주셨을까요? 신기수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가 곰이 또 찾아올까, 찾아왔으면 좋겠다가 아마 초록불 때문에이실 것 같은 것 같아요. 곰이 찾아와서 얼마까지 좀 밀려주면 좋을까요? 네, 지수는 2600,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제 기준에 산수를 해보면 2620에서 2650을 한번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박스권을 좀 길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당장 FOMC 회의가 네. 이번 달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좋게 그냥 시장이 예상치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물 경기에서 그거를 소화해 나가는 구간은 1년,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밴드 폭을 넓혀준다면 우리가 그 박스권이라고 지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좀 이렇게 챙길 게 많다고 저는 경험상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 2620에서 2650 환율은 고점을 찍어도 1300원 정도까지만 좀 이렇게 얌전히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 또 노란불에 저는 가깝긴 하지만 초록불은 희망입니다. 네, 기대감. 네. 네. 그러면 일말의 희망으로 2600선을 돌파하고 2700까지 가는 2600선 중요하게 보셨잖아요. 네. 전문가님. 6월장에 한 단계 네. 낮아졌던 시기에 지수대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야 시장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연말까지는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이시죠? 넘어섰으면 초록불이시면? 좋겠다. 이런 넘어섰으면 거고요. 좋겠다. 네, 근데 700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노란불에 가까운 초록을 주셨네요. 예, 초록에 가까운 노란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약세장 이어질까? 약세장 어쩌면 탈피할지도 모르겠다. 박스권이 좀 넓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신상훈 전문가 현금 비중 조금 줄이시겠어요?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금도 계속 약세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하락에서 저점이 아직 제대로 신뢰할 수 없는 저점이 잡힌 약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현금은 항상 최소 30 이상은 갖고 예. 네, 이렇게 잠깐의 랠리가 나올 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잠깐 들어왔다 나왔다 좀 빠르게 대응을 하는 최소 현금은 30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금 30, 50, 30, 50으로 왔다 갔다. 예, 하지만 반반 전략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정호 전문가님 노란불이세요?
네, 저도 박스권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좀 뭔가 또 큰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악재까지는 지금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호재는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종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고 한다라면 네. 유가도 안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박스권 장세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약간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의 하단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은 맞다고 보시고요. 예, 갭상승했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종전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노란불이 약간 초록빛을 더 띌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채팅창에서 요즘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장세입니다. 하늘무사님께서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장세라고 의견 주셨고요. 인플레이션 최고 수혜국은 결국에 미국이네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블루 실장님께서도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인플레든 디플레든 결국에 미국만 최대 수혜라는 건 불변이지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약세장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의견에 노란불을 주신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지금 그러니까 약세장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시장 전체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느냐. 네, 상승 추세로 돌리려면은 저는 앞으로 6개월 이상 박스권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 기간 조정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을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서 기간 조정에 잠깐 초입이기 때문에 6개월 네. 이상 가야 된다고 보고, 이제 그런 기조에서 계속해가지고 약세장이 전개가 되되, 단지 계속해가지고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다가 또 이제 또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그런 박스권이 될 거고, 요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연말까지 저는 잘하면 S&P 500 기준으로는 4,500선 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크아웃이 계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재 피크아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한 번 정도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 4,500 정도.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6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강세장은 아니고 또 상승 추세를 돌리는 장은 아닐 걸로 보고 있고요. 기간 조정의 와중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현금 비중 변화 주시겠어요? 저는 계속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적극 매수는 내일 CPI를 보고 나서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채팅창에 블루 실장님께서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지금은 씨를 뿌려야죠.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강한 코멘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강할 녀석들, 어떤 종목 동향이 있는지 신은석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30선에서, 코스닥은 7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HLB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와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컴투스고요. 게임주들의 훈풍에 힘입어서 게임주들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썸머너즈워가 출시 후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38,200원, 목표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고가 93,400원까지 오르면서 12%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티켓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윤기암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금호타이어고요. 최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가장 크게 상승폭을 기록한 종목에 랭크되기도 했는데요. 매수가는 3,740원, 목표가는 4,2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4,205원까지 오르면서 12%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마지막 티켓 획득 종목 바로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SPG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K로봇의 ETF 출시에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매수가는 15,900원, 목표가는 19,9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17,650원까지 오르면서 1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티켓을 획득하신 신기수 전문가가 티켓 2장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신상원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가 오늘 티켓 2위를 획득하면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티켓의 차이가 크진 않은데요. 이 순위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역전극이 펼쳐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강한 녀석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강한 녀석들에서 1위로 치고 나오는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신기수 전문가. 두 번째 티켓을 획득했는데요. 전문가님 먼저 티켓 명찰을 달아주실까요?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두 번째 티켓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알아봤던 종목 컴투스입니다. 3거래일 만에 10% 넘는 12%의 수익률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 또 탄력도 눈에 띄고 있죠. 컴투스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해볼까요? 네, 컴투스는 이제 미국 회사의 지분 투자 얘기도 있고,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 국내 출시했던 서머너즈 크로니클 한 달 만에 100억 매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그 서머너즈와 IP는 그 서구권에서 더 유력하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지금 글로벌 출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100억인데 글로벌에서는 얼마나 할까 이렇게 기대감을 또 높일 수 있겠죠. 11월이면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10월 동안 컴투스 계속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쳐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서머너즈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15년에 서머너즈 글로벌 히트를 하면서 우리도 모바일 중에서 이런 IP가 나왔다. 이런 굉장히 쾌거를 보여줬던 그런 IP가 더 발전했습니다. 클로니클로 또 신작이 나왔고요. 12월에 글로벌 출시 기대감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가 유지해 주시는 거죠,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컴투스 목표가를 유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티켓 나왔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정호 전문가, 지난 목요일에 SPG 말씀해 주셨는데 단 이틀 만에 10% 이상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달아주셨나요? 네, 축하드리고요. SPG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거 목표가를 거의 2만 원 부근이 19,900원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자 분들께서는 저는 꾸준하게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포트에 하나 정도는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SPG를 들어갔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들어가던 한 종목 저는 꼭 갖고 있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의 수혜주라고도 얘기됐었던 로봇주, 이제는 포트에 필수다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SPG 전략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 전화 연결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금호타이어로 티켓 획득 하나 하셨는데요. 금호타이어 수익률이 12% 나왔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그때 제가 5일날 금호타이어 추천하면서 타이어 전문 업체면서 이제 삼중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신차 수요도 좀 떨어지고 타이어 교체 부분도 좀 떨어지고 물류비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해소되는 국면에서 지금 차트상 상당히 이제 저점, 아주 이제 바닥을 찍고 전환한 추세 전환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이제 호재하고 악재가 조금 이제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부분에 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일 날부터 8일까지 한 20% 가까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다음 목표가는 4,500원까지 이제 보고 있으나 약간 이제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 있고 눌렸다가 대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익 지금 유지하시는 분들은 또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눌림 구간에서 다시 재차 좀 매수하셔가지고 4,500원까지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지난주 월요일 종목이었고요. 4,500원까지 중기 목표가 확인했습니다.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티켓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사이에 이런 10%의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목에서도 나올까요?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 종목으로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동아화성, 이정호 전문가 휴림로봇, 신기수 전문가 위지윅 스튜디오.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동아화성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동아화성은 자동차 및 가전용 특수고무 제조 납품하는 회사인데 수소 및 2차 전지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도 이제 분류가 돼 있고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리고 가전제품에서는 양대산맥인 삼성과 LG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회사인 동아퓨얼셀이 이제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GMP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팩 가스켓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차트를 보시면 시장 하락 때 좀 밀렸어도 거래 없이 밀렸다가 올라올 때 거래량 동반돼서 지금 살아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거래가 이제 폭발적으로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밀릴 때는 거래 없이 주가를 좀 양호하게 장기 이평선 그 부근에서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서 좀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전략은 지금 현재가 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에서 진입 충분히 가능하고 손절가는 8,800원 정도를 잡고 목표가를 12,000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 종목 보시는 공식들이 보이죠. 신상원 전문가는 플러스입니다. 예, 지난번에 태양광 풍력 플러스 되어 있는 대명에너지 공략을 해주셔서 잘 해주셨고요. 오늘은 수소 플러스 전기차 동아화성입니다. 여기에 거래대금 폭발이 있어야 됩니다. 동아화성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800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가스킷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 기억해 주시죠.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정호 전문가 휴림 로봇 보도록 할 텐데요. 로봇주 가운데 또 순환매 예상해 주셨어요. 휴림 로봇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약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휴림 로봇이 잘 못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본다면 매수 관점으로서는 지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전문 업체고 사업 다각화로 국방용 로봇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에 솔직히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이게 휴림 로봇이 원전 관련주의 한신기계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다. 먼저 1차 상승기 때는 제일 많은 상승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조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준비는 저는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본다면 바닥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장기 이평선이 모여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1차 목표가인 3,3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2,49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로봇주의 대장주였던 휴림 로봇 주춤하고 있는데 충분히 목표가 3,300원 도달 가능하다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산업용, 서비스용, 국방용까지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490원 제시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낙폭과대 성장주를 보시는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오늘 위지윅 스튜디오가 나왔습니다. 오늘 컨텐츠주도 은근히 참 잘 가요, 모두들. 재료도 많이 있고요. 위지윅 스튜디오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위지윅 스튜디오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분기 때 매출이 상당히 좀 2배 이상 잘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은 이익은 적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인건비 확대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또 이제 자회사인 MP가 아직까지는 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인력 수급이 이제 상반기 때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콘텐츠 제작 부분이 이제 수직 계열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제작부터 시작해서 VFX까지
전부 다 수직 계열화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데 상당히 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이익을 많이 남을 수 있는 이제 회사가 됐고요. 자회사 MP가 지금 XR 콘텐츠 쪽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컴투스가 이 회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대주주가 됐는데 그쪽에 컴투스 쪽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또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 기술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3차원 모델링 기술이 업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은 움직임이 없이 그냥 얼굴 표정 스캔만 해도 그 얼굴에서 표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신체를 스캔하면은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바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이 이제 업계 최고고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나중에 메타버스의 아바타로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승리호라든가 뮬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입증이 된 기술입니다. 월트 디즈니 쪽에서도 상당히 좀 선호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그런 그 메타버스가 하반기 때 뭐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이제 또 모멘텀 좀 붙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뮤직 스튜디오는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뭐 거의 바닥권이고 빠지다가 지금 이제 크게 이렇게 쌍바닥을 좀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의 전고점 돌파를 일단 한번 목표가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현재가로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입니다. 21,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메타와 퀄컴도 완벽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쪽, 메타버스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 하반기에 주목될 수 있다는 점 이야기하면서 위즈윅 스튜디오, VFX 플럭스 XR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XR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컴투스입니다. 이 위즈윅 스튜디오의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 21,000원 제시하면서 또 티켓 도전합니다. 세 분의 종목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또 공개방송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네, 매일매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내일 볼 차트들 종가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 강한 녀석들 장중에 나오는 것보다 먼저 뭔가 좀 좋은 것들을 캐치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한번 어떤 종목들이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미세한 변화 잘 체크해야 또 장 초반에 다음 날 잘 대응하시죠. 신상훈 전문가의 공개 방송 흥행 중입니다. 한번 좀 가보셔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장, 오전장은 2%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후장까지 순조롭게 진행하세요. 고맙습니다.